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내일부터 시장이 열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트 돈세형이 추천 후 엄청난 상승을 했고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밝죠. SMR은 신형 원전이고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명절 때 실동한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중국발 딥시크 AI가 나타났는데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짧게 생각하면 AI 쪽 섹터가 대형 악재가 터진 거죠.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큰 대세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산 에너빌트 내일 하루 정도 하락할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고 다시 바닥을 찍고 우리가 생각했던 3만원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MR은 제2의 반도체가 된다고 합니다. 돈세형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돈세형이 1월달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원전 좋았고 하나시스템 우주 좋았고요. 그리고 조선 좋았고요. 어떤 유리기판도 대박이 났지요. 돈세형이 추천했던 종목을 다 먹지를 못해서 저도 내가 추천했던 종목에서 한 50% 정도만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한 3억 정도 벌었어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만족은 못합니다. 내 실력에 비해서 한 50% 정도만 이익으로 떨어졌다 이 생각을 하는데 명절 쉬는 동안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중국발 악재가 터졌는데 짧게 공부를 해보고 앞으로의 우리가 투자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세형 팬인데요. 두산 에너빌 분석 부탁드립니다. 20% 수익 중인데 추가 매수하려 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오래된 팬이에요. 먼저 오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워낙 바닥쟁이라 요 정도 위치에는 매수할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바닥쟁이 아닙니까? 매우 쌀 때 매수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얼마에 팔까 이 생각만 하는데 이번 악재로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기회를 보면 매수할 기회가 온다. 뉴스케일 파워 주식을 보겠습니다. 22달러로 끝났는데 어제는 5달러 올랐네요. 하지만 돈세형이 매도 이때 했죠. 명절 전에 매도를 했는데 명절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이거 한 제가 보기엔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왜 빠졌냐? 왜 빠졌을까요? 악재가 있으니까 빠졌죠. 이 정도 하락은. 중국 딥시크 충격에 엔비디아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우수수 폭락했다. 딥시크가 뭘까요? 엔비디아 저가 GPU로 사용해 챗 GPT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뭐 비슷한 정도 수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투입 비용은 78억이라 하는데 기존 빅테크 업체들보다는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해서 이 정도 성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 많이 투자해서 이 정도 챗 GPT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싸게 만들었다. 신선한 충격이고 단기적인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한 주변주들까지 대형 악재가 터진 거죠. 저는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해요. 비슷하게 따라올 수는 있지만 AI라는 게 최고의 주식만 살아남습니다. 최고의 회사만 살아남아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어도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최고냐 이게 중요하지. 적은 비용으로 컨닝해서 아니면 사기쳐서 중국 애들 사기 잘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은 맞아요. 하지만 중국이 넘버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세계 1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세계 1등 2등만 살아남는 게 AI, 챗GPT, 오픈 AI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지 변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AI 데이터 센터에 718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명절에 뿌렸죠. 제가 이래서 중국 애들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중국 애들 우리의 적이에요. 너무 싫어요. 하지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세형의 중당타 계좌입니다. 오늘 찍어보니까 수익률이 이게 40%가 넘었던 건데 7.57% 어제 그나마 5% 오른 거 아닙니까?
돈세영이 매도 후 제가 한 38% 수익 내고 매도했지 않습니까? 수익은 790만원. 뭐 어찌 알고 매도를 했냐? 그냥 중당타는 중당타이기 때문에 한 40%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할 뿐이지 제가 뭘 알고 매도했겠습니까? 운이 좋았다. 피해갔죠? 이 계좌를 왜 까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정이 생각보다 심했다. 올라간 거 다 빠진 거예요. 다만 어제 조금 올랐죠. 5%대. 그래서 7.57% 유지를 했는데 이번 조정이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 뉴스케일 파워도 잘 보고 다시 매수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중국발 딥시크의 악재는 분명하고 악재예요. 할 수 없어요. 하루 이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며칠 쉬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내일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근데 3일짜리는 아니다. 제 생각엔 장기적인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재는 인정하시고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매도하기도 애매해요. 제가 봐서는 3만원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매도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희망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SMR은 반도체처럼 미국이 설계를 하고 한국이 제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갈 거예요. 제조는 어디서 하냐? 두산 에너빌트에서 하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 600조 신형 원전 SMR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600조입니다. 중국발 딥시크의 악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꺾일 게 꺾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합시다. 세계 첫 SMR 짓는 미국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현장을 찾았나 봐요. 원전 대비 사고 확률이 1만 분의 1이다. 1만 분의 1은 무슨 수준이냐면 절대는 없는 거지만 원전에 사고가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거의 확률이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럼 경제성은 있느냐?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탄의 절반 수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석탄의 절반 수지다. 석탄보다는 100번 낮죠. 그리고 화석 연료나 신재생 에너지의 절반 비용이다. 태양열 안 되고 뭐 석탄도 안 되고 석유도 안 되는 거예요. 대형 원전이 있는데 대형 원전은 큰 데는 큰 데로 쓰는 거고 원전끼리 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형 원전이 당연히 경제성은 낮겠지만 소형 원전 SMR이 경제성이 누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경제성이 없습니까? 석탄의 절반 수준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절반 수준인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라파워가 와이오밍 여기 미국에 있는 여기에 짓나봐요. 미국의 전력 생산원을 보면은 석탄이 15%, 원자력이 19%, 신재생이 의외로 많네요. 23%, 그리고 천연가스가 43%. 원자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원전을 좋아해요. 특히나 SMR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SMR은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 SMR 시장에 진출 국내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DL, ENC, 삼성물산, 현대건설, SK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SMR에 718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 샘 울트맨 스타게이트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향후 4년간 718조를 투자한다는데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전원 공급은 SMR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SMR은 매우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 소형 모듈 원전 SMR 미래가 밝다.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두산 에너빌도 매우 밝겠죠. 향후 10년 시장이 630조라고 하는데 35년까지 85기를 만들고요. 50년에는 2000기에서 4000기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납니다. 제2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럽 발전 시장에 정조준하고 있고 체코의 두산 스토다 파워를 IPO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모 금액은 1200에서 1600억 정도. 목적은 원전, SMR, 가스터빈, 발전사업 전 연령을 겨냥했다. 소형 원전, SMR은 대형 원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SMR과 영역이 틀려요. 큰 데는 큰 데도로 사용하고 소형 원전은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딱 맞죠. 전력 비용이 대형 원전보단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대형 원전은 연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형 원전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한 지역에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을 비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형 원전의 장점은 필요한 지역에 세팅을 하기 때문에 송정망 구축 비용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전력 이동 중 손실이 거의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면 대형 원전보다 경쟁력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소형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틀린 말이라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트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11%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줄었는데 올해는 5%대 매출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한 20% 정도 증가를 하죠. 26년 8%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한 20%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 두산 에너빌트 미래 실적은 앞으로 10년간 좋아 보입니다. 돈세영이 두산 에너빌트 가치평가를 했더니 저는 한 28,000원대는 나와요. 28,500원. 내일 조정이 있다 해도 3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쫄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추가 매수하실 분은 추가 매수하시고 비싸게 팔라. 돈 대고 매도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트에 두산 바켓이 있죠. 이 두산 바켓이 성장한다면 또 두산 에너빌트도 호재일 겁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트 많이 팔았고요. 지금은 두산 바켓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매수해서 수익률이 한 20% 났는데 두산 바켓 내일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두산 에너빌트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많이 올랐어요. 돈세영 이때 추천했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추가 매수하기는 좀 뭐한데 혹시나 이렇게 조정이 있다면 매수는 항상 황금선에 걸쳤을 때 매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조정이 의외로 이번 악재로 중국발 악재로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황금선에 이렇게 거쳤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3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는 차트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금 저는 틀리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고점인 3만원을 전고점이 3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번 1차로 매도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고 요 정도는 매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 조정이 강하게 있을 때는 매수, 그리고 3만원 그칠 때는 1차 매도로 하면 승리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우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돈세영 유료 광고 들어왔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치킨 한 마리 이벤트 광고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문 경로는 돈세영을 넣으시면 되고요. 링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성함 넣는데 성함 넣으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방문 경로는 돈세영 넣으시면 신청이 됩니다. 좀 친절하게 이런 문자가 오고요. 신규 계좌 개설 링크가 옵니다. 따라 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거래 시 치킨 한 마리가 공짜로. 돈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돈세영 좀 도와주세요. 치킨 1000마리 정도 이번 달 또 쏘겠습니다.